구티비 기자가 20년 넘게 호스피스 병동을 섬기는 선교의 하루를 직접 체험했습니다. 오는 9월 열리는 제4차 로잔 대회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한국교회 총연합도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종교계가 운영 중인 인성교육 중 기독교계의 교육 프로그램이 우수 사례로 선정됐습니다. 한계에 직면한 한국교회 복음 전파의 새로운 지평을 열 프레시 컨퍼런스가 7월 열립니다. 예장합동 호남협의회가 제51회 정기총회를 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구티비 체얼리즘 두 번째 보도는 호스피스 병동 목욕 봉사 현장입니다. 호스피스 병동은 더 이상 치료가 어려워 생애 마지막 순간을 앞둔 환자들이 머무는 곳인데요. 환자들을 섬기는 사역 현장을 김혜인 기자가 함께했습니다. 나는 한 사람의 영혼을 사랑함에 있어서 필요하다면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다. 안양 호스피스 선교회 봉사자들이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 한결같이 다짐하는 약속입니다. 기자도 떨리는 마음으로 목욕 봉사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환자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듣고 복장부터 정비합니다. 거동이 불편한 환자의 무게를 오롯이 견디며 목욕실로 안내하는 것은 힘에 부칩니다. 성도를 하나님 기억하시고 하나님 사랑하시고 외롭지 않게 하시고 두렵지 않게 하시고 체온이 떨어지지 않게 쉴 새 없이 따뜻한 물을 부어야 합니다. 환자 한 명의 목욕에 최소 3명이 협력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머리를 먼저 감아줘야 되는데 물 좀. 네. 네. 15분 남짓에 불과하지만 이마엔 땀이 송골송골 맺혔습니다. 성인 4명이 힘을 모아도 버겁기만 합니다. 하지만 봉사자들은 오늘이 환자를 마주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며 기쁨으로 마음을 다잡습니다. 또 우리 남편도 폐암으로 이렇게 갔거든요. 호스피스 병동으로 마지막에 그렇게 가서 이렇게 섬김을 받고 가셨을 때 참 제일 기억이 남아서 내가 이 봉사는 내가 끝까지 내가 건강에 허락하는 날 해야 되겠다는 그런 다짐과 결심이 서더라고요. 그리고 인생에서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받을 그분의 나라에 갈 수 있는 티켓, 마지막 티켓을 얻는 장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참 기뻐요. 안양 호스피스 선교회는 격주로 호스피스 병동 3군데를 돌며 목욕, 미용, 식사, 마사지로 섬깁니다. 어떻든 임종이 가까운 시일 내로 예상되는 분들이다 보니 영적인 돌봄이 환자분에게도 소망이 되고 가족들에게도 위로가 되고 저희에게도 힘이 되고 그래서 저는 영적인 돌봄이 호스피스에서 빠질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998년 안양 호스피스 선교회가 설립된 이후 지금까지 섬긴 환자들만 3천여 명. 이 가운데 370여 명의 환자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안양 호스피스 선교회 정태수 회장은 가장 기억에 남는 환자로 백혈병을 앓던 20대 청년을 꼽았습니다. 오랜 기간 알아온 탓에 컨디션이 좋지 않아 목욕을 미뤄오다 두 번째 만남에 겨우 목욕을 할 수 있던 상태였습니다. 겨우겨우 그 관리를 잘해서 목욕을 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얼마나 그분한테 기쁨이 되셨는지 물을 착 끼얹어 들을 때 천부경고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호스피스 활동은 성도라면 마땅히 해야 하는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입니다. 시간과 체력은 기본, 거기에 사랑의 마음까지 모두 드려야 하는 호스피스 봉사. 끊임없는 기도와 사랑, 섬김의 길이 호스피스 사역임을 느낀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혜인입니다. 제4차 서울 인천 로잔 대회 개최가 4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세계 222개국 기독교 지도자들이 한자리 모이는 이번 대회에 국내 교계 관심도 집중되고 있는데요. 한국 보수교계 대표연합기구인 한국교회 총연합은 35개 회원 교단들과 함께 이번 대회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권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는 9월 인천 송도에서 개최되는 제4차 로잔 대회. 한국에서 열리는 이번 대회엔 세계 222개국 총 5천여 명의 복음주의 지도자들이 참석합니다.
전 세계 기독교 복음주의 지도자들이 모여 미래 선교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인 만큼 K-팝으로 시작된 한류 바람이 한국 개최에서 성령의 바람으로 이어질 것인지 교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한국교계 대표 연합기구인 한국교회 총연합이 로잔대회 조직위원회와 업무 협약을 맺고 대회의 성공 개최 협력을 다짐했습니다. 한교총 장종현 대표회장은 이 땅에 가장 먼저 선교하러 오신 분은 예수님이라며 그 정신을 본받는 것이 로잔 정신과 연결된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 정신이 바로 선교의 정신이고 오늘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로잔의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로잔 대회는 급변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선교를 잘할 수 있는지 그 방향을 제시하고 세상은 변해도 선교의 목적은 변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한교총 35개 회원교단들과 함께 성령의 바람이 불 수 있도록 기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로잔대회 측은 전 세계에서 총 5천여 명이 오는 대회를 짧은 시간에 준비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는데 든든한 지원군이 나선 데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 세계에서 오시는 모든 대표들 앞에서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그분들을 환영하고 또 이 대회를 축복하고 역할이 한국교회 총연합이 해주셔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절감하게 된 겁니다. 제4차 로잔대회는 교회와 사회 현안에 대한 25개 주제를 논의합니다. 시대 흐름에 맞춘 선교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인 만큼 이번 대회에선 AI 등 디지털 시대의 사역과 세계 인구의 고령화, 급진적 정치와 종교의 자유 등에 대한 기독교의 대응을 모색할 전망입니다. 한국에서 처음 열리는 제4차 로잔대회가 한국교회가 세계 선교에 성령의 바람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한국교회와 성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구티비 뉴스 권현석입니다. 학교 현장에 다양한 문제들을 직면한 요즘 정부는 문제 해결을 위해 종교계와 함께 학생들을 대상으로 인성교육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종교계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서울대 종교문화연구소가 기독교 기관의 인성교육을 우수 사례로 선정했습니다. 장정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학교 폭력과 가출, 방황 등 청소년의 인성을 위협하는 부정적인 요소들이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들의 인성 함양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지만 그 프로그램이 마땅치 않습니다.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12년부터 종교계와 협력해 청소년 인성교육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대학교 종교문제연구소는 2년마다 종교계가 진행 중인 약 35개의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평가해 왔습니다. 올해 우수 프로그램으로 선정된 3기관 중 2곳이 기독교 기관으로 밝혀졌습니다. 연구소는 기독교 기관이 독창성과 효용성 면에서 우수한 성과를 보인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동안에 자기들의 어떤 교육적 정체성을 가지고서 프로그램 개발을 했고 그 교육 수혜자들이 얼마나 다른 이 효과를 받는가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서 평가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수한 사례들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유지재단은 4년 전부터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합했다는 뜻의 온라인 교육을 실시해왔습니다. 온라인은 학생들이 자신의 가치를 깨닫고 서로를 이해한 뒤 함께 사는 삶을 돕는 3단계의 교육을 진행해 학생들의 인성 함양을 돕고 있습니다. 평가기관에 따르면 온라인 교육은 코로나 기간 누구나 인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해 보수적일 수 있는 종교의 인성교육을 현대화에 맞게 적용했습니다. 줌으로 인성교육에 참여하는 저희 거리와 공간을 뛰어넘는 검은도 가려면 여수까지 4시간 반 차를 타고 가야 되고 또 2시간 반 배를 타고 가야 되는데 온라인 줌으로 실시간 수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주목을 받는 것은 예장 대신총회의 인준을 받은 온누리 사랑나눔의 원예치료입니다. 온누리는 이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의 인성교육과 심리치료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바드 청소년 인성교육이란 이름으로 진행되는 교육은 종교계에서는 유일하게 자연물을 통해 청소년의 심리치료를 돕고 환경보호 인식도 함양시키는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아이들이 갈 때 화분을 큰 거 하나 들고 가니까 흐뭇했다는 거. 그래서 집에 가서 그걸 잘 키워서 사진 찍어서 막 이렇게 자기들과 공유한다는 거. 몇 달 동안은 그 꽃이 성장할 동안은 자기가 그래도 내가 인성교육했구나 그런 생각한다는 것이. 이 밖에도 성균관의 유교식 인성교육 프로그램이 우수 사례로 소개됐습니다.
이날 모인 종교계는 우수 사례에 배울 점을 적용해 청소년의 인성교육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구티비 뉴스 장정훈입니다. 오는 7월 한국교회가 나아갈 선교와 복음 전파의 길을 모색하는 컨퍼런스가 열립니다. 새 중앙교회는 9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7월 1일부터 3일까지 2024 프레시 컨퍼런스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프레시 컨퍼런스는 미래사역, 부흥, 연결, 섬김, 추수의 앞자리를 따서 지은 컨퍼런스로 지난해 처음 열렸습니다. 선교적 교회에 집중한 프레시 컨퍼런스는 목회자부터 평신도까지 일상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사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번 컨퍼런스 주제는 한계에 직면한 한국교회, 복음 전파의 새로운 지평을 열다입니다. 가장 시급하면서도 중요한 것은 어쨌든 그 복음 전도에 대한 그런 부분이 선교적 교회가 담당해야 되고, 그리고 성도들에게 주신 아주 우선적인 명령이고 사명이기 때문에 그 복음 전도에 대한 부분을 주제로 하게 됐고요. 복음 전도로 이렇게 주제를 잡은 것이 또 특별한 이때에 아주 중요한 또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에드 스태처 미국 바이올라 대학교 탈북 신학교 학장, 브라이언 샌더스 미 언더그라운드 네트워크 설립자, 황덕영 목사와 이상훈 미국 미성대학교 총장 등이 강사로 나섭니다. 주최 측은 이 외에도 다음 세대, 청년, 지역교회, 해외 선교, 통일 선교, 직장 선교 등 8가지 주제에 관한 선택 강의도 진행합니다. 구티비 호남 전북본부에서 보내온 소식입니다. 예장합동호남협의회가 제51회 정기총회를 열었습니다. 30일 정읍 성광교에서 열린 이번 정기총회에는 호남 지역 목회자와 장로회원 300여 명이 모여 호남 기독교 발전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존귀한 자의 삶이라는 주제로 설교에 나선 김제 영광교회 하재삼 목사는 성령이 함께하는 자는 존귀한 일을 이루게 한다며 우리는 성령이 함께하는 존귀한 자들로서 존귀한 일을 계획하고 이루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날 호남협의회는 아멘교회 유웅상 목사를 신임 회장으로 선출하며 신임원 구성을 마무리했습니다. 호남 지역과 우리 대한민국 세계 선교를 위해서는 뜨거운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식지 않고 전과 같은 더 뜨거운 열심과 함께 하나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하나가 되고 단합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과 또 우리 총회 그리고 초교파에서도 영적 리더십을 회복하고 이끌어가는데 협력해 주시고 하나가 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유 신임 회장은 호남 지역은 전국에서 복음화율이 가장 높은 지역이라며 이런 영적인 지역에서 리더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기독교 한국침례회 총회가 10일 충남 논산 강경교회에서 2024 신사참배 거부 교단 기념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5월 10일은 일제강점기 시절 침례교단의 전신인 동아기독교가 신사참배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교단 폐쇄 처분을 받은 날로 침례교는 2015년부터 이를 기념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날 기념예배에서 침례교는 교단의 역사를 연구해온 침례교 역사신학회 임공렬 목사에게 공로패를 수여하고 강경교회를 지켜온 남주희 장로에게 감사패를 전했습니다. 말씀을 전한 증경총회장 오관석 목사는 우상은 어떠한 모양이라도 철저히 배격하고 거부해야 한다며 신앙의 유산으로 세워진 침례교단임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침례총회는 이날 교단의 역사 연구를 위해 사단법인 침례교 역사신학회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으며 또 논산 지역 최초의 교회인 옥녀봉 기흑자 교회의 터가 교단의 성지가 될 수 있기를 기도했습니다. 9일 기독교대한감리회가 일제 신사참배 강요에 저항하다 순교한 고 최인규 권사의 훈장추석 감사예배를 개최했습니다. 강원도동의 천곡교회 소속이었던 최인규 권사는 1940년 일제 환국신민화 정책에 항거하다 체포돼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수감됐습니다. 복역 중에도 일제 신사참배 강요에 저항하다 고문으로 인해 순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감리회와 천곡교회, 최인규 기념사업회 등은 그간 고인의 훈장추서 청원을 지속했지만 국가보훈처는 종교적 이유로 순교한 사람을 기념할 수 없다는 이유로 반려해왔습니다.
이후 단체들의 노력 끝에 최 권사가 종교적인 이유가 아닌 황국 신민화 정책 거부로 사망했다는 사실이 인정됐고 지난해 11월 순국 선언의 날을 맞아 최 권사의 건국 훈장 애족식이 추서됐습니다. 이철 감독회장은 회의에도 흔들림 없이 좁은 길을 걸어간 고인을 본받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동일한 믿음으로 살아가자고 권면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올해 나라 살림 적자가 3개월 만에 70조 원을 돌파해 1분기 기준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정부가 연말까지 예상한 적자의 80%가 넘는 규모입니다. 신속 집행 규모가 커지면서 1분기 총 지출이 대폭 증가한 영향이라는 것이 정부의 설명입니다. 신속 집행은 당해 재정 사업을 상반기에 집행하도록 목표를 세워 독려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정부는 올해 최종 적자 폭은 기존 전망치를 크게 뛰어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공의 이탈로 의료 공백이 장기화되면서 경영난에 빠진 상급 종합병원들이 존폐 위기로 몰리고 있습니다. 의료계는 건강보험 청구액 선지급 등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당장 2, 3개월 내에 문을 닫는 병원이 늘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승범 상급 종합병원 협의 회장은 9일 언론사 인터뷰에서 이미 병원들이 희망퇴직을 받고 병동을 닫고 있기 때문에 점점 진료 기능이 축소될 것이라며 정부의 지원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모든 입양 아동의 안전과 관리를 국가가 책임지는 입양체계 구축에 나섭니다. 내년 7월 입양 관련 법률의 시행을 앞두고 민간 입양 기관이 아닌 국가와 지방단체가 아동을 적합한 양부모에게 연결시켜주고 입양 가정의 적응을 지원하게 됩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아동에게 입양이 최선의 이익이 된다고 판단한 경우에만 입양 대상으로 결정하고 특히 국제 입양 대상은 복지부가 결정합니다. 정부는 10일부터 농수산물 등 생필품에 해당하는 7종에 대한 할당 관세를 적용합니다. 구체적인 대상은 배추, 포도, 양배추, 조미김 등 7종입니다. 기획재정부는 10일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물가관계 차관회의를 열어 가장 중요한 민생지표인 물가 안정에 총력 대응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최근 가격이 급등한 품목 중 김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그리고 해경 공동으로 유통시장 현장 점검을 실시하는 동시에 장기적으로 양식장을 신규 개발한다는 방침입니다. 김차관은 5월에도 하루에 배추 110톤, 무 80톤의 물량을 지속 방출하고 6월까지 키위, 바나나 등 직수입 과일을 3만 5천 톤 이상 도입해 물가 안정을 꾀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효미였습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가자 최남단 도시 라파에 대한 군사작전을 강행하면 무기 지원을 중단하겠다는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경고에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습니다. 손톱만으로도 싸우겠다고 받아쳤는데 이와 함께 라파에서는 15만 명이 대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렵게 재개됐던 휴전 협상은 여전히 안개 속에 갇혀있는 상태로 이집트 언론은 협상에 참여했던 이스라엘과 하마스 협상단이 이틀간의 협상 이후 성과 없이 협상장을 떠났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가 이르면 다음 주에 전기차를 비롯한 전략 부문에 대한 대중국 관세 부과 방침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현지 시각 9일 복수의 익명 소식통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중국 상품에 대해 전반적으로 적용했던 관세 인상 방식 대신 핵심 전략 분야에 대해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이 될 전망입니다. 10일 기준 영국 주식시장의 대표 주가 지수인 FTSE 100이 5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앤드루 베일리 영국 중앙은행 총재가 기준 금리를 5.25%로 동결하면서도 물가가 고무적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며 금리 인하 가능성을 언급한 데 따른 것입니다. 영국에 이어 범유럽 주가 지수인 유로스톡스 600은 3거래일 연속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독일의 DAX 지수도 최고치 역사를 새로 썼습니다. 유럽중앙은행 ECB가 다음 달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주요국 주가가 상승세를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미국의 보잉기 사고가 또다시 발생했습니다. 현지 시각 9일 새벽 세네갈 수도 다카르 국제공항에서 이륙하던 보잉 737 여객기가 활주로를 이탈했습니다. 이 여파로 비행기에 불이 붙으면서 승객과 승무원 등
85명이 비상 탈출했고 이 과정에서 10여 명이 다쳤습니다. 같은 날 오전 튀르키예 안탈리아주 가지파샤 공항에선 190명을 태운 보잉 737기가 착륙 과정에서 타이어가 파손돼 승객들이 비상 탈출했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다고 튀르키예 교통부는 밝혔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태용입니다. 내일은 남해안과 제주를 중심으로 많은 양의 비가 예상됩니다. 예상되는 강수량은 제주 산간에 120mm, 지리산 부근과 남해안에 최대 80mm, 중부지방으로는 5에서 3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와 함께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14도, 강릉 18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광주 15도, 대구 14도, 부산 16도, 제주 17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번 주말 서울 도심 곳곳에서 대규모 연등 행사가 열려 교통이 통제됩니다. 종로 등 지역에선 인파 밀집도에 따라 대중교통도 우회하거나 무정차 통과할 예정인데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동과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